5학년 1학기 자연수의 혼합계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우리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보았어요. 한번 화면에 있는 이 돌림판을 돌리는 게임을 가지고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시작 버튼을 선생님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뿅. 자, 2번 문제입니다. 20 빼기 8 더하기 4를 계산하래요. 전 시간에 공부 잘한 친구들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괄호가 없는 덧셈과 뺄셈 식이에요. 어디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네,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돼요. 20 빼기 8은 12고요. 더하기 4를 하면 16. 자, 16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얍. 네, 16 맞네요. 자,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돌림판. 돌아라. 방금 풀었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죠? 다시 돌려볼게요. 돌아라. 네, 5번 문제네요. 33 빼기 11 더하기 2예요. 이번에도 괄호가 없네요. 여러분들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역시 이때도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계산하고 있죠? 네, 선생님이 하는 거 보기만 하지 말고 꼭 옆에 한번 풀어보세요. 33에서 11을 빼면 22고요. 그리고 더하기 2를 하면 24예요. 맞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맞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돌아라 돌림판. 3번 문제. 괄호가 없어요. 괄호가 있는 문제가 나올 때까지 한번 돌려볼래요. 또 3번 문제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돌려볼까요? 계속 3번만 나와요. 왜 그러니? 2번 문제. 아까 풀었어. 하나만 더. 안 할래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돌림판은 다음에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괄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할 수 있는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이라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할지도 몰라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대요. 4명씩 한 모듬이 되어서 체험을 하려고 한대. 한 모듬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가? 문제가 이렇게 길어지면 더 힘들긴 한데, 우리가 이 혼합 계산을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긴 경우에는 문제를 잘 잘라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방법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두 몇 모듬인지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모두 몇 모듬이 되는지를 구해야 되겠고요. 그럼 몇 모듬이 되는지 구하고 나면 한 모듬당 3덩이씩의 찰흙을 나누어 주기로 했으니까, 네, 나눠준 찰흙의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나눗셈과 곱셈이 모두 필요해요.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24명의 학생들이 4명씩 한 모듬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6모듬이 되겠죠.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24명이 있었고 24명의 학생들 4명씩 나눈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총 6모듬이 나오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듬의 수는 구했어요. 그 다음에 각 모듬당
세 덩이씩의 찰흙을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세 덩이씩 나누어 줬기 때문에 6모듬과 세 덩이를 곱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총 18덩이의 찰흙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6모듬에게 각각 3덩이씩 준다고 했으니까 6 곱하기 3을 하게 되고 그 결과 18덩이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이제 합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식이 두 개일 때 하나의 식으로 합하는 방법을 보여줬었어요. 곱셈과 나눗셈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위의 식에서 결과적으로 6이라는 값이 나왔고 밑에 식에서는 6이라는 값을 가지고 또 답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6 대신에 위에 있는 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이 식을 6 대신에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4 나누기 4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걸 붙여주면 되겠죠? 곱하기 3 그 결과 찰흙은 18덩이가 필요하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선생님이 방금 썼던 식처럼 24 나누기 4 곱하기 3은 18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운 이 식을 계산하는 순서. 자, 나눗셈과 곱셈이 있고요. 괄호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나눗셈은 먼저 있나요? 곱셈은 먼저 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우리는 앞에 있는 걸 먼저 했어요. 이처럼 나눗셈과 곱셈이 있을 때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약속해야 될 게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경우에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했었어요.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밑에 있는 식도 한번 풀어볼까요? 50 나누기 5 곱하기 2예요.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면 50 나누기 5는 10이고요. 곱하기 2를 하면 20이 되겠죠. 자, 이거를 한번 식을 여기에 적어보면 먼저 50 나누기 5를 하니까 이걸 여기에 적어서 10이 되고요. 뒤에는 곱하기 2를 다시 한번 적어줍니다. 그럼 답이 20이라고 나오겠죠.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우리 생활 속 수학 상황이에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럼 24개를 한 번에 구우려면 가마가 몇 개 필요할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여기서 먼저 구해야 되는 건 그렇죠.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의 개수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수학식으로 한번 적을 수 있을까요? 4개씩 3줄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기호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곱하기를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그래서 총 12개를 한 번에 구울 수 있겠죠. 이렇게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그 다음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가마 하나에 넣을 수 있는 컵의 수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걸 괄호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을
괄호로 묶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가마 하나에 12개를 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컵 24개를 구우려면 가마가 몇 개 필요하냐고 했어요. 다시 한번 물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한 번에 컵 4 곱하기 3개, 그러니까 12개를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우려면 가마가 총 2개가 더 필요하겠죠? 2개가 더가 아니라 2개가 필요한 겁니다. 12개, 12개에서 24개가 되니까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하고 24 나누기 4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 결과 2개의 가마가 필요하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계산을 어디부터 할까요? 맞아요. 뒤에 있는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하지만 이렇게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약속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면 나눗셈과 곱셈이 있는데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5, 2, 10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나눗셈을 그 이후에 계산을 하면 50 나누기 10은 5지요. 자, 식을 봤을 때 처음에 5 곱하기 2를 먼저 해서 10을 써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50은 그대로 씁니다. 50 나누기 10은 5.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섞여 있을 땐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괄호가 있는 식과 괄호가 없는 식, 두 식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네, 두 식을 봤을 때 괄호가 없고 괄호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 계산 결과가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네,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1번식을 먼저 계산해 보겠어요. 자, 1번식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계산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45 나누기 5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5, 9, 4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3을 해줍니다. 9, 3, 27. 그래서 답은 계산 결과는 27이 되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할 수가 없네요. 자, 계산 결과는 27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입니다. 45 나누기 괄호 열고 5 곱하기 3 괄호를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계산을 할까요? 네,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5 곱하기 3을 하면 15고요. 45 나누기 15를 합니다. 45 안에는 15가 3번 들어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3이 돼요. 자, 괄호가 없을 때와 괄호가 있을 때 계산 결과가 아주 다르죠. 네, 괄호가 있는 경우엔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괄호가 있는 경우,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데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때와 똑같은 규칙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수학 익힘 8쪽과 9쪽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